오늘부터 저와 함께 영상 2편에 걸쳐서 채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미국 채권 ETF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영상이니까 채권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며 주식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은행 따위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게 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한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한 증서이며 그 대가로 개인에게 이자를 주는 걸 말합니다. 단기간으로 돈을 빌릴 때는 RP, MMF, 발행어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장기간, 큰 자금을 필요로 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 채권과 주식이 아주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자들은 이자를 얻음으로써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챙겨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발행 초기에 만기와 이자를 확정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매월 정해진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만기 시에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채권은 발행한 기관에 따라 정부채, 회사채, 주정부 채권, 미국 재무성 채권 이렇게 나눠지고 만기 일자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채, 5년에서 10년의 중기채, 5년 미만의 단기채로 나눠집니다. 또 발행한 국가나 기관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AA부터 D까지 다양한 등급이 있는데 발행되는 99%의 채권이 A등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트리플 B 플러스 R에는 전부 다 정크본드라고 부릅니다. 쓰레기 채권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으니까 채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채권은 먼저 만기 기한이 길수록 확정이자가 커집니다. 이거는 간단한 시장 원리 때문에 그런데 돈을 장기로 빌리면 당연히 그 기간에 발행할 수 있는 리스크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일주일 있다 갚겠다는 친구와 10년 후에 갚겠다는 친구에게 같은 이자를 받을 순 없겠죠. 왜냐면 10년 후에 갚겠다는 친구에게 돈을 못 받을 확률이 훨씬 크니까요. 따라서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 TLT라는 20년 이상 미국 재무성 장기채권 ETF가 있습니다. 이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1.48%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iShares에서 발행하는 SHV라는 단기 채권입니다. Short Treasury Bond ETF라고 돼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1%로 1.38%나 낮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은 금리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을 주고 확정금리 5%의 채권을 매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은행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채권의 메리트가 줄어들 겁니다. 굳이 채권을 매수하지 않아도 비슷한 수익률을 내는 상품들이 주변에 많아질 테니까요. 따라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되고 채권의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확정이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은행에선 1%밖에 안 주는데 아주 우량한 채권이 4%, 5%를 챙겨준다면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 보통 금리가 내릴 때는 시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가 상승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들이 합쳐져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채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채권은 주로 시장 하락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쓰이는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더 드려볼 텐데요. 여기 보이는 노란 색깔 IVV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여기 방금 전에 살펴봤던 TLT를 가져왔습니다. 왜 TLT를 가져왔냐면 TLT가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비교되는 데 쓰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S&P 500이 굉장히 하락했을 때 TLT는 반등을 했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가 상승을 할 때 TLT는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죠. 주로 이렇게 반대되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게 100% 통용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바로 살펴볼 수 있듯이 시장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도 같이 상승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채권 가격이 상승할 때 시장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어느 구간에서 시장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맞지만
이게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채권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이자가 커집니다. 이자가 커지는 이유는 기한에 비례해서 위험성, 즉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채권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복잡하시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이유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채권은 시장 하락에 대비하는 방어 수단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100%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고, 채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권의 특징은 곧 채권의 장점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채권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이라고 해서 당연히 무적은 아닙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변동성이 적은 거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얘를 이렇게 당겨서 보면 이렇게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고 변동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주식에 비해서 안전자산이라는 거지 100% 안전해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또 채권은 이렇게 직접적인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수익률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는 5%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산 사람하고 여기서 산 사람하고 수익률이 같을 수는 없겠죠. 이만큼의 갭이 존재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기회비용입니다. 금융상품 중에 비교적 변동성이 낮은 채권. 바꿔서 말하면 재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단적으로 이 S&P 500 ETF인 IVV에만 투자를 해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식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채권을 선택하시면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약 100%의 괴리율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은 유동성도 부족해서 현금화를 하고자 할 때 내 맘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ETF를 매수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겠지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채권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알아본 채권에 투자하는 ETF들을 살펴볼 텐데 미국 ETF들을 중점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